안녕하세요. 제 경험에, 작은 경험에 의거해서 그 미국 주식시장을 투자하는 분들에게 또는 그 금융사 특히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하는 그런 어떤 그 방법을 소개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금융 쪽에 관심이 한동안 있었잖아요. 한 6개월간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국 금융사들에서 하는 분석이나 이런 걸 많이 시청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들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지금 말씀드립니다. 일단 제 경험상 보면은요, 중요한 게 있어요. 저는 야후 파이낸스라는 것을 쳐서 거기 들어가면 지수가 쫙 나오고 맨 처음에 이런 게 뜹니다. 뭐 S&P 퓨처나 뭐 이런 것들이 쫙 뜨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제일 가운데 있는 게 나스닥이 몇 개월 동안 상당히 올랐다고 그러잖아요. 기술주 때문에 테크주라는 거. 세계가 이제 언택 사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뭐든지 다 언택으로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도 그것과 연관이 아주 깊습니다. 그래서 언택 사업이 뜨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투자하신 분들은 많은 이득을 받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실패를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하는 건데,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 달러의 환율 변화를 매일 적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장부를 마련해서, 노트를 해서 매일 그 달러가 어떻게 변하는가, 그거를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은 원화 가치를 옆에다가 또 적으세요. 그리고 그 옆에다가는 금 지수를 적으세요. 매일매일. 그리고 그 옆에다가는 유럽 지수를 적으세요. 근데 이제 유럽 지수를 알려면 여기 맨 오른쪽에 화살표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요런 또 지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는 골드, 실버, 유럽 대 US 달러 그 표시가 돼 있죠. 그리고 뭐 빅스 지수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중요한 거는 유럽과 미국 달러예요. 만약에 유럽 지수가 좋다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유럽 주식시장이 좋다. 뭐 요번에 어제죠. 그 유럽에서 그 남쪽에 있는 유럽 국가들은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북쪽에 있는 유럽 국가들은 도움을 줄 상황인데 서로 끌어당기고 자기는 뭐 주겠다 안 주겠다 뭐 이런 걸로 토의하다가 드디어 어떤 타결이 됐잖아요. 어제. 그랬더니 유럽 지수가 사실은 올라 있는 상태인데 이거는 제가 오늘 여기 시간으로 저녁 때 이거를 캡처했기 때문에 이럴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미국 달러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쭉 그거를 모니터 하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면 금 가격이 당연히 또 오르게 되죠. 그래서 금 가격이 요새 많이 오르고 있는데 제가 왜 이거를 특히 녹음하냐면요. 한국의 금 가격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싸더라고요. 저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실물 가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종이로 된 것을 신뢰를 저는 안 해요. 그 실물 가격이 중요합니다. 그 실물로 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골드바라는 거라든지 실버도 바가 있어요. 그래서 실버바라든가. 근데 이것도 지금 약간 떨어진 건데 낮에는 실버가 굉장히 올랐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예요, 실버가. 그런데 말이죠. 금과 은은 왜 오를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유동 자금이 너무 많이 풀렸다. 그럼 당연히
그 실물 안전 자산으로 해지를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경우는 금과 은이 오르는데 특히 이 테크 산업에 가령 셀폰이다. 핸드폰이라고 그러죠. 한국은 핸드폰 안에 들어가는 그 부품 중에서 은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 세계가 전자화된다. 그러면 은이 공급이 필요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은 가격은 오름세를 타지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테크 산업이 올라가면. 이해가 가셨죠? 그리고 또한 그 핸드폰 안에는 금도 약간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그 재활용, 리사이클링 하는 그걸 보니까요. 금과 은을 사실은 그 핸드폰을 분해를 해가지고 그 속에 있는 것을 찾아내면 뭐 상당한 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에서 그걸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을 그냥 그 쓰레기에 버리시지 마시고 그거를 수거해서 아마 그것을 재활용하는 그런 방법, 그런 것도 한국의 사업이 될 수 있는데 모르겠어요. 인건비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금과 은이 올라가고요. 또 한 가지는 은이 올라가는 거는 그 유명한 그 투자자인 JP 모간에서 은을 굉장히 많이 사들였다고 그러는데 그게 나중에 무슨 화폐를 다시 재조정할 때 필요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요. 그런 시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아무튼 그래서 은 가격이 이래저래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금이 왜 오르는가를 지금 설명하려고 그래요. 저는 사실은 금은 그 사회적으로 권위주의 사회에서는 금을 소장하기를 굉장히 원해요. 그래서 중국이라든가 특히 인도 사람이 주렁주렁 금을 몸에다 장식하고 막 그러잖아요. 인도 사람들은 특히. 근데 인도가 지금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물금, 그러니까 종이금이 아닙니다. 종이를 뭐 은행에서 산다 이런 게 아니라 그 골드바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서구 사회는 특히 그럽니다. 근데 한국 사회는 지금 골드바 가격이 굉장히 싼 편이에요. 굉장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적으로 볼 때는 골드 가격이 오름세를 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이 뭐 제가 이제 골드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한 거는 여기서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골드 가격이 오른다는 거야. 돈이 많이 풀렸고 또 문화적으로 골드를 찾는 나라의 경제권이 부상하고 있다. 중산층이 지금 부상하고 있다. 그런 뜻에서 골드는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분들은 지금 유동성이 너무 많은데 이걸 뭐 어떻게 해? 이럴 게 아니라 골드를 사놓으세요. 그럼 이게 3천까지 갈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뭐 앉아서 돈을 버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거 말씀드리고요. 현재로 미국의 주식시장은 제가 볼 땐 이상한 그 구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굉장히 갈등이 심한 쪽으로 몰고 가고 또 코로나 그 바이러스도 굉장히 많이 전파된 걸로 해가지고 그게 실질적으로도 그렇긴 하지만 그걸 막 강조를 해가지고 마치 사회가 완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실물 경제를 보자면 이 빅스 지수라는 것은 소비자 지수라고 그래요. 안정지수. 그래서 어느 정도 미국 시장은 안정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 정치적인 갈등이 거리로 나와서 그렇게 시끄럽게 구는 그런 구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지 제가 오늘은 금 가격이 오를 테니까 한국 분들은 그 유동자금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그 골드바를 사놓고
그냥 묶여두시라는 거죠. 그러면 이 유동자금 때문에 금값이 올라간다는 결론입니다. 자, 여기까지는요. 안녕히 계세요.